2014년 3월 8일 새벽입니다.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 한 대의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보잉 777, 탑승객 227명, 승무원 12명, 총 239명의 사람들이 탄 비행기였습니다. 평범한 야간 국제선 비행이었어요. 누구도 이 비행이 특별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이 비행이 역사에 남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죠. 1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는 그 비행기가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습니다. 239명의 사람들이 탄 거대한 비행기가 마치 공기 중에서 증발해버린 것처럼 사라졌습니다. MH370, 인류 역사상 가장 큰 항공 미스터리입니다. 승객들을 모두 태운 비행기는 이륙 준비를 합니다. 기장은 자하리의 아마드 샤 53세, 18,365시간의 비행 경력을 가진 베테랑이었습니다. 30년 넘게 말레이시아 항공에서 일했죠. 부기장은 파릭 압둘 하미드 27세, 젊지만 숙련된 조종사였습니다. 보잉 777, 2002년에 제작된 이 비행기는 53,471시간을 비행했습니다. 상태는 완벽했죠. 2주 전 정기 점검도 통과했습니다. 3월 8일 오전 12시 41분 MH370이 이륙합니다. 날씨는 맑았고 비행기의 상태도 완벽했습니다. 비행은 계획대로 진행되었습니다. 고도를 올리고 남중국해 상공을 지나갑니다. 오전 1시 1분 에이카스 시스템이 마지막 데이터를 전송합니다. 에이카스는 비행기의 상태를 자동으로 지상에 보내는 시스템입니다. 엔진 상태, 연료 소비, 모든 것이 정상이었습니다. 오전 1시 19분 기장이 말레이시아 항공교통관제소와 마지막 교신을 합니다. Malaysian 370, contact Ho Chi Minh 120.9. Good night, Malaysian 370. 이것이 마지막 음성통신이었습니다. 오전 1시 21분 에이카스 시스템이 꺼졌습니다. 자동으로 꺼진 게 아닙니다. 누군가가 수동으로 끈 것이죠. 조종실에서만 끌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오전 1시 22분 트랜스폰더가 꺼졌습니다. 트랜스폰더는 비행기의 위치, 고도, 속도를 관제소에 알려주는 장치입니다. 마치 휴대폰의 GPS처럼요. 이 장치가 꺼지면 항공교통관제소는 비행기가 어디 있는지 알 수 없게 되는 거죠. 이것도 수동으로만 끌 수 있습니다. MH370은 레이더에서 사라집니다. 베트남 항공관제소가 호출합니다. 말레이시안 370 응답하세요. 말레이시안 370 들리십니까? 하지만 여기서 더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MH370은 트랜스폰더를 끈 것뿐만 아니라 비행 경로를 완전히 바꾼 것입니다. 말레이시아군의 1차 레이더 시스템이 포착한 데이터를 보면 비행기는 갑자기 진로를 180도 회전시켜 서쪽으로 향하기 시작했어요. 북동쪽으로 베이징을 향해 가던 비행기가 갑자기 남서쪽으로 돌아서 말레이 반도 위를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계속 서쪽으로 안다만해 위로 날아갔죠. 이것은 누군가가 정말로 의도적으로 조종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비행기는 마치 정해진 경로를 따라가는 것처럼 정확하게 움직였거든요. 오전 2시 22분 비행기가 말레이시아군 레이더의 범위를 벗어났습니다. 페낭섬 북서쪽 약 370km 지점이었죠. 그 이후로는 아무도 MH370을 추적할 수 없었습니다. MH370은 대체 어디로 가고 있었을까요? 전 세계가 혼란에 빠졌습니다. 말레이시아, 중국, 베트남, 태국 모든 나라가 비행기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어디서 찾아야 할까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영국의 위성통신회사 인마르셋이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MH370이 계속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는 것을. 인마르셋의 위성은 인도양 상공을 돌고 있었습니다. 이 위성은 비행기와 자동으로 핑 신호를 주고받습니다. 마치 나 여기 있어 라고 하는 것처럼. 과학자들이 데이터를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온 결론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비행기는 남쪽으로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인도양 위로 아주 먼 남쪽으로. 마지막 신호는 오전 8시 11분 비행기가 이륙한 지 7시간 30분 뒤였습니다. 추정 위치 호주 서부 해안에서 약 1800km 떨어진 남인도양
세상에서 가장 외진 바다, 수심 6,000m가 넘는 깊은 바다입니다. 239명을 태운 비행기가 그 깊은 바다로 추락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MH370의 실종 이후 호주, 말레이시아, 중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 수색팀이 결성되었습니다. 이들의 목표는 하나였습니다. 인도양의 광활한 바다에서 비행기의 잔해를 찾는 것. 수색 범위는 점점 확대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남중국해와 안다만해였고 그 다음에는 인도양 전역으로 확대되었어요. 최종적으로 수색 지역은 12만 제곱킬로미터에 달했습니다. 한반도 면적의 절반 이상이었죠. 배, 비행기, 잠수함, 드론, 모든 수색 장비가 동원되었습니다. 총 160억 원대의 막대한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역사상 가장 비싼 항공수색이었습니다. 2015년 7월 레위니용 섬에서 항공기 날개 부품이 발견되었습니다. MH370의 것이라고 공식 발표하였습니다. 그 후 모잠비크, 탄자니아, 마다가스카르, 아프리카 동부 해안의 여러 섬에서 비행기 부품들이 계속 발견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모두 작은 부품들이었습니다. 비행기의 주요 동체, 엔진, 블랙박스와 같은 중요한 것들은 여전히 찾을 수 없었죠. 결국 2017년 1월 3년간의 공식 수색이 중단되었습니다. MH370이 사라진 지 12년. 과학자들과 조사관들은 여러 가설을 제시했습니다. 가장 유력한 가설 중 하나는 바로 조종사의 개입, 기장이 의도적으로 비행기를 조종했다는 가설이죠. 그렇다면 왜 그랬을까요? 경찰이 기장의 집을 수색했습니다. 거실에 대형 비행 시뮬레이터가 있었죠. FBI가 하드드라이브를 분석 후 발견한 삭제된 비행 경로. 그 경로는 남인도양으로 향하는 것이었습니다. 실제 MH370의 경로와 놀랍도록 유사했습니다. 마치 미리 연습한 것처럼 말이죠. 또한 트랜스폰더를 끄는 것은 매우 의도적인 행동입니다. 그리고 비행기는 정확히 트랜스폰더가 꺼진 직후에 진로를 바꿨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계획된 행동처럼 보입니다. 사건 하루 전 기장의 아내와 자녀들이 집을 나갔습니다. 결혼 생활이 파탄나고 있었죠. 기장이 지지하던 정치인이 사건 전날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추측일 뿐입니다.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 저산소증. 호주 항공안전청이 제시한 가설입니다. 비행기의 여압 시스템이 고장나서 조종실과 객실의 산소가 빠르게 빠져나갔다는 것. 이 경우 승객과 승무원은 몇 분 안에 의식을 잃습니다. 조종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비행기는 자동 조종 장치에 의해 계속 날아갑니다. 마지막 위성 신호가 있던 오전 8시 11분, 연료가 떨어져 엔진이 꺼지고 비행기는 바다로 추락합니다. 하지만 이 가설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비행기가 정확히 레이더 사각지대를 피해갔다는 점. 저산소증이라면 이렇게 정확할 수 없습니다. 비행기에 탄 누군가가 조종실을 장악했다는 가설. 하지만 조종실 문은 9.11 테러 이후 극도로 강화되었습니다. 외부에서 열 수 없습니다. 테러 조직이 범행 성명을 낸 적도 없었죠. 승객 중 도난 여권을 사용한 2명이 있었지만 인터폴 조사 결과 테러와 무관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비행기가 해킹당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보잉 777의 비행 시스템은 외부 인터넷과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해킹은 이론적으로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 사건은 여러 가지 음모론이 퍼져 있습니다. 특히 가장 많이 퍼진 음모론은 MH370이 미군 기지 디에고 가르시아에 착륙했다는 주장. 디에고 가르시아는 인도양 한가운데 있는 섬입니다. 영국령이지만 미군이 사용하는 극비시설인 비밀 군사기지입니다. 음모론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기장의 비행 시뮬레이터에 디에고 가르시아 착륙 연습이 있었다. 몰디브, 쿠바우다드 섬 주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오전 6시 15분경 저공 비행하는 거대한 비행기를 봤다. 해당 비행기에 분사용 반도체를 만드는 기업의 엔지니어 20명이 타고 있었다 등 탑승한 중국인 반도체 기술자들을 납치 또는 기술 정보를 빼내기 위해 은폐하고 있다 혹은 불과 4개월 뒤 암스테르담에서 출발한 말레이시아 항공 MH172 러시아 국경에서 벽추당한 사건과도 관련이 있다고 말합니다. 인터넷에는 여러 가지 음모론이 떠돌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분명한 증거 제공이 없는 정부 공식 발표의 의심스러운 대처와 은폐하는 정황 등 이 사건은 모두 확실한 증거가 없기 때문이죠. 모든 가설이 불완전합니다. 모든 증거가 불충분합니다.
2025년 12월 30일, 12년 만에 새로운 수색이 시작되었습니다. 영국, 미국 합작회사 오션 인피니티가 주도하는 수색이었죠. 당시 실패했었지만 지금은 조금 다릅니다. 최신 기술을 탑재한 자율 무인 잠수함, 고해상도 음파 탐지기, 인공지능 분석 시스템이 있기 때문이죠. 이들을 25,000 제곱킬로미터의 바다를 수색할 계획입니다. 약 55일간 말이죠. 26년 1월 현재 이미 7,236 제곱킬로미터 이상을 수색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주요 발견은 없습니다. 리버풀 대학교 사이먼 마스켈 교수는 경고합니다. 인도양 해전은 평평하지 않습니다. 거대한 산맥, 협곡, 계곡, 비행기 잔해 바로 옆을 지나가도 놓칠 수 있죠. 하지만 만약 블랙박스를 찾는다면 모든 것이 밝혀질 것입니다. 블랙박스에는 엔진의 상태, 비행기의 고도, 조종사의 음성,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죠. 이것이 발견되면 우리는 마침내 미스터리를 풀 수 있을 것입니다. 239명의 사람들이 왜 사라졌는지, 누가 비행기를 조종했는지, 어디서 무엇이 일어났는지 모든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2025년 12월 베이징 법원은 말레이시아 항공에 배상 명령을 내렸습니다. 유족 8가족에게 각 41만 달러씩. 하지만 돈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진실. 12년 만에 다시 시작된 수색. 이번에는 답을 찾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실패로 끝날까요? 우리는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